검찰 수사권 박탈을 네. 앞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한부잖아요. 네. 처리할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대장동 수사도 네. 완결된 게 아니고 네. 성남 FC 사건은 변호사비 대나고 대나고요. 진용을 빨리 갖춰서 검수완박 이전에 이런 수사들을 좀 마무리하자 그런 차원의 그렇죠. 상담을 지금 보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패싱하고 거의 네. 의견도 안 듣고 인사했다고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비판했던 윤석열 정부라면 그래도 그 총장을 누군가 임명해놓고 그 얘기 한 번이나 듣고서 인사를 해야지 과거와 좀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잘못하면 자기들은 옛날에 그렇게 비판해놓고 지금은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불가피해 보여요. 사실 네. 뭐 대검이라든지 법무부 측에서는 네. 이게 지금 뭐 장관이 인사협의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그 장관의 리더십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도 그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원석 차장하고 네.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네. 이원석 차장도 제가 취재하기로는 그런 입장이고 법무부랑- 차장하고 네. 거쳤다? 그렇죠. 네. 총장 직무대행을 하는 직무대행이니까. 그렇죠. 차장하고 충분한 그 협의를 거쳤고 사실 또 이원석 차장 같은 경우가 조직 내에서 이른바 소위 그립이 굉장히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뭐 이제 일각에서는 총장이 누가 오더라도 실세 차장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재미있었던 게 이 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대폭 늘려서 네. 거기다가 옛날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친문 검사들을 대거 보냈는데 네. 그래서 신유배지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 진천에 있죠. 그렇죠. 진천이면 사실 생거 진천이라고 해서 살아서는 진천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기 좋다는 것을 유배지가 돼버렸네요. 선거 진천 사거 용인인데 사거 진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진 유배 받고 거의 사역 받기 전에 글로 가는 건가요? 아니 거기 어떤 분들이 지금 가 계신가요? 이를테면 이제 먼저 가신 분들이 이제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성윤, 이제 예. 이정수 이분 이제 사표 처리가 됐을 거고 이제 네. 그 이정현 저 과거 제공 공공수사부장이었던 네. 그 심재철 뭐 남부지검장 이제 가 있고 이제 어제 인사에서도 뭐 대거 이제 또 사실 이제 연구위원 그리고 이제 고검 차장 뭐 이제 네. 이런 자리로 소위 말해서 친문 검사들이 많이 가기는 했죠. 그렇죠. 네. 문재인 정권 때 또 한동훈을 비롯한 친윤계를 대거 글로 보냈잖아요. 참 이 세월이 지나가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쪽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연수원 가시고 다시 뭐 고검차장으로 일선 떠나신 분들의 특징은 네. 사실 후배들 입장에서 저분이 어떻게 검사장이 됐지 이런 분들이다.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준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인사 대상자들은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나간다고 힘쓰다 보면 나중에 꼭 저렇게 유배지 가서 귀양 가더라고요. 한경 장관은 지금 처리할 네. 현안이 많아서 네. 이렇게 인사를 단행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중요한 처리할 현안이라는 게 그 문재인 정부 비리 수사나 대장동 뭐 비리 의혹 이런 거라고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시한부잖아요. 네, 그 그렇죠. 상태에서 처리할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대장동 수사도 완결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성남 FC 사건 네.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지만은 어차피 검찰에서 그 보안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또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자면 이제 저 어떤 그 변호사비 대납 대납 의혹도 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배소연 씨 관련된 그 횡령 의혹 그 부분도 있고 네.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인사를 빨리 한 것도 지금 진용을 빨리 갖춰서 검수완박 이전에 이런 수사들을 좀 마무리하자 그런 차원의 그렇죠. 상당히 지금 보면 뭐 블랙리스트 사건들도 지금 뭐 계속 해야 되고 옛날 해왔던 탈원전 뭐 울산 사건 이런 것도 다 처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 제대로 다 규명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덮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옛날에 뭐 이 옵티머스니 라임이니 이런 것들도 그때 수사 제대로 안 했다고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리할 거는 빨리 전 정권 거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 사건 검찰이 수사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몇 가지나 되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지금 막 수사 중인 사건은 지금 잘 안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에 검찰이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재명 의원을 뺀 나머지 무슨 유동규, 김만배 이런 사람들만 수사 마무리해서 기소한 상태고요. 근데 왜 더 안 하나요?
저희가 볼 때는 네. 하고도 넘칠 증거와 진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뭐 여당 그때 민주당 의원한테 돈이 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뭐 많았어요. 근데 지금 뭐 진행이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사실 저거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수사가 방치 상태에 있었던 것은 네. 맞아요. 뭐 무슨 소환 조사는 물론 서면 조사도 아마 제대로 안 했다. 지금 뭐, 어디서 맡고 네. 있나요? 이 대장동 수원지검인가요? 어딘가요? 이게? 대장동은 지금 중앙지검이죠. 중앙지검. 네, 그렇죠. 근데 왜 안 하죠? 이제는 아마 지금 진용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할 다시 수 있다. 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아. 지금 중앙지검장 새로 왔고 네. 사실 중앙지검장 혼자 수사하는 게 아니라 밑에 수사 진용이 갖춰져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과거에 그 수사했던 검사들을 가지고 계속한다. 이거는 조금 어렵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자기 부정하게 되니까 안 하겠지. 그렇죠. 자기 부정을 하게 돼. 왜냐하면 네. 이제 압수수색도 무슨 시장실 압수수색도 뭐 한 달이다 들어갔다 그래야지 그러니까요. 욕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를 할 사람들을 어제 그 검사장 인사했으니까 이제 고검 검사급 인사를 통해서 네. 부장 검사들 이렇게 네. 진용 갖춰서 아마 그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뭐 백현동 같은 것도 네. 검찰이 하고 있나요? 어디가 하고 있죠? 백현동도 이제 지금은 상당 부분의 수사가 이제 그 경찰이 경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가고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 FC도 아까 이제 경찰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뭐 아예 경찰이 따로 하는 건지 아니면 검찰이 좀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 수사 지휘 제도 자체가 이제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아. 이제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압수수색 단계에서 뭐 일일이 이제 뭐 허락받고 지도받고 그런 아. 거는 전혀 아니고요. 아니고, 네. 근데 뭐 이런 수사가 돼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리고 이제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게 됐으니까 그 네. 단계에서 한번 통제하고 그리고 수사가 돼서 올라왔을 때 보안 수사 필요하면 보안 수사 요구하고 이제 그런 네. 정도로 행사가 되는 아, 거죠. 그렇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해보자면,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럼 혹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주체가 돼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이미 TF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 아, 네. 검수완박 위원 주장을 하기 위한 TF가 만들어져 있고 네. 그 TF의 그 수장이신 분이 과거에 그 통진당 해산 있죠. 네. 그 TF를 이제 어. 사실상 주도하신 분이 아. 발세 김서구 검사라고.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음. 발전을 시켜서 이거를 이제 권한쟁의를 할 수도 있고 뭐 헌법소원을 할 수 있고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위헌 주장을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위헌 주장은 이거는 상당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법이 바뀐다 뭐 그렇게 장담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네. 어쨌든 그래도 이제 어떤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환기는 뭐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뭐 위헌을 신청해서 근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에 네. 검사의 그 영장 청구권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수사랑 연관이 돼 있다는 거. 그렇죠. 경찰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 아예 없어요. 맞습니다. 유일한 수사기관이 검찰 그리고 검찰총장 네. 딱 두 마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본다면 할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입법 과정의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 입법 네. 과정이 완전 절차를 좀 무시한 거잖아요. 네. 뭐 꼼수 탈당을 시켜갖고 그렇다 본다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헌재 구성이 좀 그렇죠. 친문 헌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정권이 바뀌면 좀 성향이 바뀌나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 대법원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뭐 대법원은 13명이 바뀐 대로 헌재도 거의 대부분이 사실 이번 정권 내에서 다 재판관 구성이 바뀌는 걸로. 네. 왜냐하면 지난 정권 때도 대폭 물갈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이어서 이번 정권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바뀌는 것으로 네.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사실 이게 헌재의 구성이 중요하긴 한데 네. 네. 또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들이 다 진보 성향이라서 이렇게 탄핵에 동의한 그런 거는 또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헌재든 뭐 개개인 재판관의 뭐 소신이나 신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그 네. 여론의 압박 저는 사법기관이지만 헌재가 그런 부분도 무시하기 어렵지 않을까 아,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도 이전에는 그렇게 코드만 맞추다가 정권 바뀌니까 약간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당장 무슨 뭐 행정조 차원에서 검수완박법 안 돼 이거 문제 있어 이렇게 사실 네, 의견 내는 거 그러니까요. 보고 딱 했잖아요. 태세 웬일이야. 전환하나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그러니까요. 하죠. 김명수 본인은 네. 좀 안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다른 판사들은 네. 숨 죽이고 있다가 네.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니까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막 계속 진보 소신을 갖고 그렇게 한다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분도 아마 문재인 네. 정권 눈치를 많이 보지 네.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